안녕하세요. KK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오전에 나온 그 무디스의 뉴스로 인해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이슈에 대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그런 투자 관점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이제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자, 무디스에서 그 신용 등급을 낮춘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 부채가 문제다. 너네 부채가 너무 많어. 그리고 재정 적자도 너무 많어. 예, 이 차트 보시면은 미국 GDP 대비 미국 재정 적자 비율 이렇게 추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난 큰 경제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를 제외하고 나서도 지금 재정 적자 비율이 거의 최고치에 그 상황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한 GDP 대비 7%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디스가 얘기한 게 너네 2035년까지 재정 적자 비율이 9%까지 늘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넌 신용이 좀 안 좋으니까 너의 신용을 조금 약간 등급을 낮춰야 되겠어. 라고 한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 구조적인 결국에는 재정 우위 시대, 재정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 경제의 성장을 결정짓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건데 이런 시대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런 duration, 그러니까 장기 채권 같은 duration 상품들이 굉장히 매력이 떨어진다. 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무디스가 그것을 좀 약간 이렇게 그 뷰에 대한 그 확신을 좀 더 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것만이 문제냐? 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7월에 그 법안을 통과를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 세금 감면 법안 있잖아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세금 감면 법안이 지금 현재 올해 만료가 될 예정인데 이것은 이제 트럼프 1기 때 통과한 법안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연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연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또 2035년까지 약 4조 달러, 그러니까 뭐 한 5천조 원이 넘는 그런 또 재정이 적자가 이루어지는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7월에 이제 통과를 목표를 하고 있고 이것까지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긴축을 하겠다라고 한 주장을 한 그 정책하고는 좀 약간 실상은 이제 많이 못 줄이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정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듀레이션을 살 수 있냐? 예, 채권의 매력은 점점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가 올해 5%를 넘어가고 뭐 6%까지 간다 해도 저는 그게 크게 놀라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6% 가면은 뭐 위험자산 또 주식시장이 다 망하냐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빨리 가냐의 문제이긴 하는데 이게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서 뭐 6%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급등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정부들이 막 돈을 막 엄청 많이 쓰면은 그거를 이제 견제하는 그런 이 채권 시장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갑자기 미국의 그 국채 금리를 단기간에 막 5% 이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금융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천천히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큰 뭐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런 법안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권 작용단이 이제 뭐 주장하는 바는 뭐 그런 아름다운 법안은 결국 아름답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어쨌든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채권은 건들지 말자. 회피를 하는 저는 관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차트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흰색이 미국 국채 금리 선이고 그리고 노란색이 DXY라는 미국 달러 지수인데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특히 관세 정책을 펼치고 나서 저렇게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원래는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였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미국 국채를 사는 그런 경향을 항상 보여왔었는데 금융시장이 이제는 미국 정책에 대한 약간 신뢰가 좀 약간 떨어진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나는 이제 미국 국채를 팔고 다른 대안을 찾으러 나서겠다 하면서 국채 금리는 올라가도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저희가 지금 현재 목격을 하고 있죠. 예, 이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시작이고 이 추세는 앞으로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그 일관되지 않는 관세 정책 그리고 감소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이런 재정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면은 제 생각에는 이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그 안전자산에 대한 재정립 과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나온 이 무디스 뉴스로 인해서 만약에 주말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개장을 해서 금 가격이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뉴스, 신용등급 뉴스로 인해서 국채가 빠지고 금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자산이 결국에는 미국 채권이 아니라 금과 비트코인이구나라는 그 인식이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2011년하고 지금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은 2011년에는 유럽이 재정을 막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유럽발 금융위기가 온 상태에서 미국마저 신용등급이 내려가니까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패닉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연한 제 안전자산인 달러와 미국 채권을 사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빠지고 그리고 달러는 강세로 가는 그런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시장에서 요번에 다른 점은 미국 국채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닌 거죠. 달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전자산이 뭐냐라고 하는 그 지금 재정립하는 그 과정에서 요번 주말과 다음 주 초 또는 다음 주 내내 저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그러면은 어떻게 영향을 받냐? 저는 전반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관세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시장이 한번 급락을 했죠. 그리고 거의 뭐 코로나 때처럼 V자형으로 회복을 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 관세 발표하는 날 그 수준까지도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매크로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와 유사하게 공급망이 다 멈추고 굉장히 큰 공급망의 그런 혼란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미국과 중국이 이제 휴전을 하면서 코로나 때와 유사하게 공급망이 다시 막 살아나고 경기가 막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는 매크로의 전망이 되게 좋아질 수 있겠구나, 개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관점으로 이제 바꾸면서 결국에는 주가 지수로 봤을 때는 이 관세 발표하고 빠지고 다시 그 레벨로 다시 올라온 요 상태에서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미국도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하게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저희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5월 한 달 내내 계속 순매수하는 그런 동향을 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보면은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테이블인데 초록색 부분을 좀 잘 주시를 해야 될 게 초록색 부분이 이제 no landing scenario 전망이거든요.
no landing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둘 다 올라간다는 그 시나리오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reflation 시나리오죠. 요게 이제 4월 달에는 완전히 많이 빠졌다가 5월 달에는 또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시장 뷰가 이미 시장에서 우리가 수급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설문조사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무디스가 등급을 낮춘 거는 미국 너네 부채 너무 많아. 재정적자 비율 너무 높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사실 등급을 낮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S&P랑 피치가 둘 다 이미 낮췄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에게 어떤 새로운 뭔가 정보를 주거나 어떤 그 새로운 관점을 주는 그런 캐털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주식시장 리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한 그 트레이드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이제 이거는 수급 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월별 지금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코스피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매수 나서는 게 그냥 조금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아마 8일인가 9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냐라고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reflation trade의 그냥 일환인 겁니다.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제의 70%가 수출이고 경기가 살아나면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간단한 그런 전망 하에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추세가 이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한 2, 3개월간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라는 제가 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채권은 빠지고 주식시장 영향은 제한적이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 남아있죠. 이제 통화인데 그럼 미국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은 미국 달러 그리고 채권이라는 그 안전자산 지위가 현재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미국 달러도 그 약세의 그 페이스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국 달러가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이 표를 보시면은 하얀색이 흰색이 글로벌 주식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게 흰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이 나머지 주식시장 수익률보다 더 좋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달러와 굉장히 큰 이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여기서 약세가 더 가속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이 나머지 주식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조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티나에서 이제 테스마 시대로 접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금융시장은 기존에 이렇게 미국만이 정말 대안이었던 이런 금융시장 매크로 체계에서 이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이 과정이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달러 약세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나머지 그 주식시장에 대한 수익률보다 현저히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추세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향방이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흰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DXY 달러 지수고, 원래는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같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딱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비트코인마저 달러하고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곧 시장에서 달러와 채권 말고 다른 안전자산 가져와, 이거의 증거이고, 이 추세는 저는 이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대안을 찾아서 먼저 사서 나머지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추세를 더 확장시키는, 거기에 그 파도에 저희가 올라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채권의 매력도는 뭐 여전히 계속 안 좋다. 주식시장은 영향은 제한적이나 달러가 만약에 약세 추세가 더 가속화된다고 했을 때는 미국 말고 나머지 국가들의 주식시장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다. 특히 현재 매크로 전망이 리플레이션 시나리오 전망이기 때문에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약간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월요일 오전부터 패닉하지 마시고, 특히 주말에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가격이 오른다, 금 가격이 오른다,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좀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저는 비중 확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이슈가 있을 때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